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급당 1% 투자하는 토지 전문 대항입니다. 3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아니 벌써 6시가 넘었네요. 토요일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수도권에 해당하는 곳이 어딘지 제가 지인한테 여쭤보면 어, 막상 이렇게 말을 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도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수도권은 3개의 바운더리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토지이용계획원이라고 루리스라고 국가교통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다, 뭐 성장관리권역이다, 그리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 자연보전구역이다, 권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장관리 권역이 무엇인지, 또 과밀억제권이 무엇인지, 또 자연보전권역이 무엇인지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시면 밑에 뭐 가축, 뭐 제한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몇 시간 후면은 또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코로나가 조금 살짝 좀 수그러드는 느낌이 있고,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미국 등 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하지만 재테크는 계속돼야 되고요. 오늘은 토지이용 계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무엇인지,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요,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서울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인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솔직히 서울, 인천, 경기도에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이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거죠. 수도권 권역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이런 지도도 조금 많이 봐두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위치라도 뭐 이름이라도.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연천군,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이쪽이 이제 의정부시가 되고요. 내려오면 남양주시, 구리, 서울. 자,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죠. 그리고 고양시, 김포, 인천, 부천, 광명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안양, 과천, 성남, 의왕, 시흥, 안산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지도는 2007년 말 기준이고, 보시면 이만큼이 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 해당하는 수도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색깔이 조금 많이 다르죠. 이거는 제 색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지난 세기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모르시더라도 과밀하다, 굉장히 덴시티 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억제하는 권역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이 오렌지색에 들어가는 곳이 과밀 억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베이지색이라고 제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성장관리 권역에 들어가는 곳이 화성, 오산, 평택, 안성시가 성장관리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녹차 라떼 같이 그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과밀억제가 너무 밀도가 심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 성장관리 지역에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인천, 남양주, 시흥, 용인, 안성 일부,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사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밀억제 권역이 어떤 뜻이냐?
보면은 말 그대로 인구 또는 산업,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또는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장,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되게 느낌이 좋지 않나요? 성장 관리 권역 하면 과밀 억제권으로 너무 이쪽이 밀도 있게 개발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전하는 인구,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국가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연 보존은 말 그대로 자연 보존입니다. 그래서 한강, 수계, 수질 및 녹지 등 자연 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하게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도죠.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는 것이 수도권 정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이고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자 굉장히 파워가 세요. 보시면 수도권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즉 얘가 더 우월한 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정비 계획안을 입안. 뒤에는 다 머스트예요. 입안하여야 한다. 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안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 머스트예요. 굉장히 엄격한 느낌이 들죠.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정비 계획을 고시라는 것은 영어로 notify, 알린다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must. 추진계획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고요. 건설교통부 장관은 확정된 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굉장히 공법적인 느낌이죠. 굉장히 하이러키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추진계획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것도 머스트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또 이를 조합해서 수도권 정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굉장히 스트릭한 느낌입니다. 자,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이거를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오늘 일요일 굉장히 뿌듯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행위 제한을 이 권역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는데요. 그러면 과밀억제권 대표적인 서울인데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개발을 막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 교통, 환경, 영향평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떤 이 효과에 대해서 인구 문제, 교통, 환경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설치 비용은 개발 사업을 하는 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나왔던 말 중에서 인구 집중 유발을 건축한 자는 과밀 부담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같은 맥락이에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정비,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수도권 정비율, 굉장히 직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베이지세의 성장관리 권역에 해당하는 게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그렇다면 이 성장관리 권역은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에 비해서 그렇게 밀도가 심하진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진한 오렌지색, 살구색인가요? 좀 오렌지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쪽은 굉장히 밀도 있게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는 자는 개발 부담금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과천, 성남,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인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보존 권역은 말 그대로 자연을 녹지지대를 보호하는 건데 양평, 광주, 이천, 여주, 가평.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이 지금 보시면 이 서울을 끼고 이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너무 밀도가 심한 그 산업과 인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성장관리 권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평택이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화성도 있고 안성도 보이고. 자, 그러면 성장관리 권역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게 평택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도인데요. 보시면 막 점이 공급 완료, 뭐 보라색, 공급 중, 빨간색, 공급 예정, 약간 연두색, 이거 뭐 어디 바이올렛이라고 했네, 실수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점이 다 산업단지입니다. 경기도에 이쪽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위아래로 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시면 자 이쪽 산업단지 엄청나게 몰려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성장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쪽도 성장관리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을 중심으로 위아래 옆에는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법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권역, 세 가지 권역으로 나뉘었죠. 자, 또 복습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 대표적으로 서울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것이 무엇이다? 성장, 관리, 지금 타이틀이 맨 위에 있는 성장관리 권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있죠. 성장관리 권력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 그 밖 인구 집중 유발시의 신설이나 증설, 그 허가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 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을 정하는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정을 많이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이 조금 스트릭해요. 좀 엄격한 편이고요. 지정된 지역,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죠. 과밀 억제, 성장 관리, 이쪽은 자연 보존 권역. 자, 이렇게 보시면요. 과밀 억제,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에서 이렇게 구역이 다 행정구역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떤 정비와 전략이 있냐면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겠죠. 성장 관리 권역은 이전 기능, 그러니까 이 과밀 억제에서 넘어오는 이 이전을 수용, 그다음에 자족 기반을 확충. 자연보존 지역은 당연히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밀 억제 구역은요,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이다. 성장 관리 지역은 과밀 억제로부터 이렇게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평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이 무엇이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다. 수도권 관리 계획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즉 자연 보전 권역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성장 관리 권역에 들어간 곳이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후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향한 모든 길의 시작. Way to Success. 평택 빅스. 천년 경기를 넘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도약하는 경기도. 경기도에서 유일한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는 평택 빅스는 평택항 인근 204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산업, 물류, 비즈니스,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산업단지입니다. 중국, 동남아 등 주요 항만과 바로 연결되는 평택항을 비롯하여 뛰어난 항공교통체계,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로 막힘없이, 여기에 고속철도 KTX, 수서평택간 SRT 등 전국 주요 산업 거점과 최적의 연결망을 자랑합니다. 대륙을 자유로이 연결하며 동북아 물류 중심의 거점이자 중국 진출의 전초 기지로 세계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는 곳, 바로 평택 빅스입니다. 평택 빅스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제조는 물론 R&D, 지식융합 산업 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덕 산업단지의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LG 디스플레이 등 3,350여 개 글로벌 기업, 기아, 현대, 쌍용 자동차 등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 물류 산업을 아우르는 시너지를 선보이는 곳, 첨단으로 향하는 길, 그곳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시작됩니다. 풍부한 주변 개발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평택 빅스는 고덕 산남 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시동과 함께 LG전자 진위 산업단지 가동 및 추가 조성의 비전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항만 물동량 성장률 1위 평택항이 2020년까지 79개 선석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며 대규모 중국 친화도시로 조성되는 현덕지구, 자족형 복합 신도시인 고덕 국제화 신도시 등의 다양한 개발 계획이 더해져 첨단, 산업, 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평택 빅스입니다. 평택 빅스의 경쟁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택 빅스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중 FTA를 활용한 해외 기술 강소 기업과의 사업 협력 및 기술 제휴, 비즈니스 센터 설립과 따복 기숙사 건립 등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속도, 혁신, 시너지, 그리고 성공을 향한 비전까지, 이 모든 것을 품은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최대 수혜지, 성공의 길을 품어 세계로 비상하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 빅스. 지금 성공의 길로 초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